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제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정부가 박지혜 당선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시골 양장점집 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처음 인재로 영입되자마자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의정부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꿈을 키워왔던 곳이다,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부에서 정치인으로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의정부 갑 지역이 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선거 전에 많이 돌았고 그리고 여성, 네, 여성들의 또 대결이다 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선거를 또 끝내고 나면 한숨 돌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회 입성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는데 저는 또 푹 쉬고 계실 줄 알았더니 봤더니 엄청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청소도 하시고 네. 경로당 어르신들도 만나고 현장을 다니시던데 지역 민심 어땠나요?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선거 운동이라는 게 또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민심이라는 걸 듣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번에 정말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당선 이후에도 그런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받았던 응원이나 지지를 돌려드린다는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그동안 이제 부탁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사실 1호라는 그 명칭이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번에 또 22대 국회 금배지 1호의 주인공이 되셨더라고요. 네. 예전에 또 정청래 의원이 21대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먼저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금배지를 당선인께 수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1호라는 느낌이 어깨가 네.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때 금배지 이렇게 의원 배지를 주시면서도 일 잘하는 1등 국회의원이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대거 또 당선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영입 인재들도 많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뭔가 이제 대표하는 자리에 또 놓이게 된 것 같아서 한층 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부러 또 그러셨을 수도 네.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리고 많은 그러셨을 의원들이 또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이렇게 우리 이번에 들어오는 당선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1등 국회의원이 되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네. 표명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알아보니 초선 가운데 또 당직을 맡은 또 예. 몇 분이 안 계신데 또 당직을 맡으셨더라고요. 그 디지털 전략 사무부 총장에 임명되셨는데 네네. 사실 좀 낯섭니다. 예. 디지털 전략 사무부? 사무부총장. 예,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저도 낯선 이름인데요. 네. 민주당의 이제 그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가 사무총장의 자리인데 이제 네. 사무총장님을 보좌하는 어찌 보면 사무부총장이 이제 3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총장 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젊으면서도 또 우리 정당의 살림을 조금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바꾼다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이고요. 주로 이제 당에 저희 민주당이 130만 명의 당원을 가진 네. 사실 거대 정당이잖아요. 당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당무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라든지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과 어떻게 잘 소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세우고 또 이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그 민심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세워야 할 그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민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직을 이렇게 또 맡으셨다 하면 네. 의정부 또 지역 주민들이 여의도에만 계시지 않을까 또 우려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선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근데 당직을 하게 되니까 또 이 정당 활동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당의 선배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정 활동에 대한 팁도 많이 얻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과 또 여의도 정치를 잘 좋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선거 때 제가 또 인상이 깊었던 건 뭐였냐면 그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앞에. 네네. 근데 또 제가 기후 전문 변호사는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죠. 네네. 네. 근데 이 분야에 또 학사를 취득하신 건 아니고 이 환경 문제에 특별히 눈을 뜨고자 또 유학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유학을 가시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계기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과학 쪽이었는데 과학이나 공학 이런 걸 전공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이나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과학자들도 조금 이런 기술도 잘 알지만 기술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과학자들, 그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러면서 약간 법이나 정책, 특히나 이제 좀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가 또 환경 문제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강조하신 부분이 기후가 곧 경제다. 언뜻 그 문장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보셨을 때 현주소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기후가 경제다 이런 말은 기후 위기 이런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노력 자체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환경 정책을 공부할 때부터 그런 흐름이 유럽에서는 일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뭐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전기차의 발달에서 볼 수도 있듯이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기회를 잡는 나라가 어찌 보면 산업 경쟁력을 뭐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회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아리백이나 이런 그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최근 기사를 보니까 뭐 2025년까지 당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랑 거래할 수 없다. 이런 요구를 받는 기업들이 있어서 고민을 한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이 지금 우리가 선도할 것인가 막 그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또 생존의 고민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대응해서 선도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좀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혹시 이걸 잘못해서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정도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가 기후 정책을 제대로 이렇게 쓰지 않음으로써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 기간에도 네.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뭐 윤석열 정권의 퇴행,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환경정책, 기후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잃어버리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닐까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대한 경쟁력,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와 네네. 직결되는 핵심인데 이를 의정부와도 대입을 한다면 의정부에는 어떤 개발이나 방식이 네네. 중요할까요? 사실 지금 의정부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네. 어떤 제조업 같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이제 새로운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R&D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또 여건도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같은 미군 반환 공여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이런 큰 그 자원을 가지고 네. 있는 셈인데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한다면 특히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R&D 연구센터,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R&D 연구센터, 그리고 그런 연구센터 자체를 또 뭐 아리백 단지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래 먹거리를 이제 확보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정부 내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중에 또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그 일각에서는 이게 CRC 개발에 대한 당내 네.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네. 들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이 이제 미군 반환 공여지를 특정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런 공여지를 대규모 공여지를 개발하는 것을 지자체의 책임 하에 놓아두었을 경우에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이 겪었던 특별한 희생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국가 주도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는 이미 많이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정부에서 그 접경 지역의 어떤 이런 그 미군 반환 공여지 같은 경우에 국가 주도의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웠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 이런 여론을 뭐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조성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의정부에 특히 이렇게 큰 부지가 있고 여기에 주목해서 의정부의 좋은 발전 모델을 만든다면 다른 여타 이제 북부 지역에도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을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니까 그런 점들을 잘 설득해서 의정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국가적인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이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뭐 여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대화가 중요하다는 네. 걸 네, 또 다시 한번 알게 네. 됐고요. 지역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관위 TV 토론에서 그 북부 특자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대표는 특자도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냥 규제 해소는 특별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개별법으로도 가능하다. 네, 후보 네, 시절에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의미의 설명일까요? 사실 이제 특별자치도를 이제 최근에 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논란이 명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도 이미 여러 많은 어. 시민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그 여론에는 기대가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개발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우리를 얽아매고 있던 그런 규제들을 특별법으로 뭐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가 그 대표님께서 특별자치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당장 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경기 북부의 취약한 재정 자립도 같은 걸 고려한다면
이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분도를 추진을 하되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중간에 서울이 있어서 약간은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분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지만 우려되는 문제들을 해소해가면서 분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중간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조금씩 오히려 찾아가면서 그걸 풀어주려는 노력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지역에 오히려 더 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도권 계획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법에서 뭐 별표 같은 곳에 어떤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지역에 어떤 뭘 이전하려고 하고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를 찾아내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그것도 이미 할 수 있는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분도와 관련해서 적절한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조치들은 지금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를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셨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취지에 좀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 제한적인 부분을 지금 개정을 좀 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곧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개인의 정치에 여러 뜻을 또 펼치고 그 하려면 사실 상임위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본 스타일은 어떤 상임위를 갈지를 알 것 같은데 약간 어떤 상임위에 가셔서 어떤 역할이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뭐 산업과 관련해서 산자위,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과 관련한 그런 상임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뭐 CRC와 관련한 그런 개발 계획도 미래 에너지 전환, 이런 산업 전환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자위의 소관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있어서도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관심이 가는 게 산자위에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1호 법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기후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법으로 한국판 IRA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소중립 산업법,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을 지원하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실은 많이 약속을 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정치인들만의 세계에서 정치적인 무슨 게임을 하는 그런 정쟁을 하는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겪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 의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고민해서 관련한 법과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좀 해법이 되는 정치,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의정부 회룡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목소리가 거의 갈라지시면서 꼭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모습이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들도 사실은 당선인을 선택한 만큼
기대가 민주당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주민들이 원하는 예. 그 바람 꼭 귀 기울여 주시길 제가 대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